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밤에 누워서 인스타 피드 한 30분 넘게 보다가 폰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되게 쓸쓸한 거. 분명히 방금 전까지 사람들 사진 보고 댓글도 달고 했는데 폰 끄고 나면 방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 연결되려고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상한 역설. 오늘 사연 가져왔어. 사연 보낼게요. 저 29살이고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프리랜서로 번역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서. 솔직히 SNS가 저한테는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예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인스타 올리는 게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 사진 올리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올리기 전에 필터 몇 번씩 바꾸고 캡션 여러 번 고치고 올리고 나서는 30분마다 좋아요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아요가 많이 달려도 기분이 좋은 게 딱 10분이에요. 그 다음엔 또 허전해요.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어요. 어느 날 대학 동기 인스타 봤는데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예쁜 꽃다발 들고 웃는 사진이었는데 댓글에 다들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댓글 달았어요. 축하해 라고. 근데 댓글 달고 나서 폰 내려놓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러나 싶고. 그 동기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도 걔한테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본 이후로 며칠 동안 번역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멍하니 앉아서 내 인스타 프로필 보면서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싶고 팔로워도 별로 없고 올린 사진도 별로 없고 그러다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요즘 뭐 하냐고 해서 그냥 일하고 있다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SNS에 올리는 거 봤는데 잘 지내는 거 같던데? 라고. 그 말 듣는데 뭔가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올린 사진들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잘 지내거든요. 요즘은 습관처럼 자기 전에 꼭 한번 피드 다 훑어보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항상 더 외로워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하면 더 불안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사연 보내봐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어디 하나쯤은 찔렸지? 나도 그랬어. 좋아요. 10분짜리 기분 완전 알아. 그리고 친구 잘 됐다는 소식 보고 나서 축하 댓글 달고 폰 내려놓는 그 순간의 감정. 그게 질투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본인도 모르는 그 뒤섞인 감정. 일단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게. 이 사연 언니 이상한 거 아니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친구 잘 됐다는 거 보고 눈물 나오는 게 배 아파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그런 거거든. 그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근데 있잖아. 나 오늘 그냥 위로만 하고 끝낼 생각 없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왜냐면 이 패턴, 알면서도 안 멈춰지는 이 패턴, 그냥 의지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SNS 탓, 알고리즘 탓으로만 돌리면 그것도 좀 아니야. 그 중간 어딘가에 진짜 이야기가 있어.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우리 뇌 얘기부터 잠깐 할게. 딱딱하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수다처럼. 뇌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잖아. 기분 좋게 해주는 신호 같은 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때 더 많이 나와. 기대할 때 확인하려고 할 때. 그래서 게시물 올리고 나서 30분마다 좋아요, 확인하는 거. 그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그 불확실한 순간을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거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 좋아요를 기다리는 동안 뇌는 계속 흥분 상태야. 근데 좋아요가 딱 왔을 때는 기대가 끝나버리니까 금방 사그라들어. 그래서 10분짜리인 거야. 이게 슬롯머신이랑 똑같은 원리야. 당길 때마다 무조건 나오면 아무도 안 해. 가끔 나오고 가끔 안 나오니까 계속 당기는 거잖아. SNS 알림이 딱 그 구조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연 언니가 자기 전에 피드 훑어보는 거 안 하면 불안하다고 했잖아. 그 불안. 그게 진짜 외로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뇌가 그 확인하는 행동 자체에 익숙해져서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 중독이라는 말이 좀 세게 들릴 수 있는데 구조 자체는 그거랑 거의 비슷해. 근데 잠깐, 이거 중요해. 뇌 구조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뇌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나 그런 식으로 끝낼 생각 없어.
사연 언니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동기 승진 소식 보고 눈물 나왔을 때 그 감정이 뭔지 들여다봤어? 그냥 흘려보내고 번역 일손 안 잡히는 채로 며칠 보냈잖아. 근데 그 감정 안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보기엔 그게 단순한 비교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그 사진 보면서 느낀 건 걔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있나? 그 질문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거든.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면서 집에서 번역하고 오늘 뭐 했는지 말해줄 사람도 없고 내 하루를 봐준 사람도 없는데 SNS에 올린 사진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그 괴리가 그날 터진 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엄마가 한 말 잘 지내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가슴에 탁 걸렸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조차 진짜 내 상태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 SNS에 올린 내 모습이 나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닌 거야. 이게 되게 외로운 상황이야, 사실. 옛날에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진짜 나로 사는 것과 남들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을 구분했는데 남들 기대에 맞춰 사는 상태를 그냥 누군가처럼 산다고 표현했어. 딱 정해진 누군가가 아니라 불특정한 모두의 기준에 맞추면서 사는 거. SNS에서 우리가 하는 게 딱 그거거든. 팔로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진, 공감받을 것 같은 캡션, 비난받지 않을 것 같은 의견. 근데 그렇게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달려도 그게 진짜 나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 내가 만들어낸 버전에 나한테 달린 거잖아. 그러니까 좋아요가 많아도 허전한 거야. 인정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받은 건데 받은 것 같지 않은 이상한 감각. 나는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좀 뜨끔했어. 내가 열심히 SNS 하면서 연결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진짜 나를 숨기면서 연결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연결이 될 수가 없지.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좋아요. 숫자에, 팔로워 수에, 타인의 반응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을 때 그게 충족되면 잠깐 좋고 충족 안 되면 괴로운 거. 그리고 충족돼도 금방 또 허전해지는 거. 근데 이게 SNS를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야. 집착하는 마음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야. 내가 좋아요에 이렇게 매달리는 게 사실은 진짜로 누군가한테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 그 욕구 자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거야. 사람은 원래 누군가한테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욕구를 SNS라는 구조가 충족시켜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못 채워주는 데 있어.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40대 중반 전업주부 언니.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혼자 집에 있는데 맘카페에 글 올리고 댓글 달리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해. 남편한테 오늘 뭐 했냐는 말 들으면 할 말이 없는데 맘카페에서는 내 글에 공감 댓글이 20개야. 근데 저녁에 가족들 밥 먹고 나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이상하게 외로워. 또 이런 언니도 있어. 대학원생 26살. 논문 쓰느라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데 친구들 인스타 보면 다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뭐 하나 싶어서 연구실 책상 사진 찍어서 올렸어. 열심히 하는 척 캡션 달아서 좋아요 꽤 달렸어. 근데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아무도 나 진짜 힘든 거 모르겠다 싶은 거야. 이건 어때?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22살 언니. 새벽 3시에 손님 없는 편의점에서 틱톡 보고 있어. 웃긴 영상 보면서 실제로 웃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시간에 나 여기서 뭐 하나 싶은 감각이 오는 거야. 틱톡 끄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계속 켜놔? 다 달라 보이지? 근데 다 같은 거야. 연결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혼자인 느낌. 이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솔직히 말할게.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 SNS 끊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런 거 아니거든. 근데 한 가지만 먼저 해봤으면 해. 다음에 피드 훑어보다가 뭔가 마음이 쿡 찔리는 순간이 오면 폰 내려놓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봐. 지금 나 뭐 느끼고 있지? 라고. 그냥 그거야.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거. 불안한지, 부럽고 서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한 건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달라. 왜냐면 우리가 SNS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거든. 느끼면서도 뭘 느끼는지 모르는 채로. 근데 그걸 한번 딱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진짜 뭘 원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
사연 언니 경우에는 그 감정 안에 아마 사람이 보고 싶다는 게 있을 것 같아. 번역일 잘 됐어? 오늘 힘들었어? 이런 말 주고받을 사람. 그게 SNS 좋아요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거야. 두 번째로 해봤으면 하는 게 있어. 미국 심리학자가 친구 관계를 연구한 게 있어. 사람들이 언제 절친이 되는지 조사했더니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보낸 시간이 쌓여서더라는 거야. 대략 200시간 정도 같이 있다 보면 진짜 가까운 친구가 된다고. 200시간이 되게 많아 보이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만나면 2년이야. 근데 우리가 SNS에 쓰는 시간 합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 그 시간을 완전히 다 빼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시간 중에 딱 한 조각만 진짜 사람 만나는데 써보면 어떨까? 사연 언니처럼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면 사람 만날 일 거의 없잖아. 그러면 일부러 만들어야 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카페, 같은 친구. 거창할 필요 없어. 30분이어도 돼. 근데 그게 쌓이면 달라져.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 지내? 말고 요즘 좀 힘들어. 이 말 한번 해봐. 그게 진짜 연결의 시작이거든. 세 번째. 이건 좀 다른 얘기야.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바꿔볼 수 있어. 잘 보이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록하듯이. 필터 없이 좋아요 신경 안 쓰고 오늘 번역하다가 막혔던 문장, 오늘 점심에 먹은 거, 오늘 창밖에 비 왔던 거. 이게 뭔 소용이냐 싶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반응이 별로 없어. 좋아요도 별로 없어. 근데 신기하게 그때 덜 허전해. 왜냐면 내가 올린 게 진짜 나거든. 인정받으려고 만든 버전이 아니라. 처음엔 어색해. 근데 해보면 알아. 좋아요 10개 받은 진짜 나 사진이 좋아요 100개 받은 꿈인 나 사진보다 훨씬 덜 허전하다는 거. 사연 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 언니가 외로운 건 SNS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진짜 연결이 필요한데 그걸 채울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려고 해서 외로운 거야. 그리고 그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설계된 환경 안에서 살고 있어. 근데 그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언니가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오늘 느낀 그 외로움을 SNS에 묻지 말고 진짜 사람한테 꺼내보는 거야. 어색하고 무서워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는 것 같던데. 소리 들었을 때 가슴 막혔다고. 그 말 한번 해봐. 그게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연결되려고 올린 게시물이 진짜 나를 숨길수록 더 외로워진다. 이 영상 봤는데 뭔가 찔렸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 양양쌤한테 그게 신호야. 이 얘기 더 해달라는. 그리고 댓글에 나도 그래. 한마디만 남겨줘. 언니들끼리 그거 보는 것도 위로가 되거든.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양양.